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편 여전히 남북 실무회담이 중요 소식으로 떠올라 있는데요. 지난 7월 10일 제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북한이 우리 측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대화 제의를 해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시 정책 포기를 주장하면서 북중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국 총괄과의 강현서 서기관을 모시고 한 주간 북한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 주간 북한 내부 동향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북한 내부 동향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2주 뒤에 있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동향이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내린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측 역시 이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북측 홍수 피해 소식도 그렇고요. 이 정전협정 60주년과 관련한 북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김정은은 전쟁 승리 기념관을 시찰을 하고 기념관의 개관식을 성대히 하려고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찰은 김정은이가 총 7번째로 시찰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이도 정전협정 기념 행사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요 기념물들을 건설하고 군 열병식 그리고 아리랑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주 7월 9일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사항을 보도를 했습니다. 피해 내역으로는 2명이 사망하고 7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지난 7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각 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1사분기와 2사분기에도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식령 속도에 관한 것으로 박봉주 총리는 마식령 속도를 통해서 제시된 가업을 관철해 나가자고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반기 경제 성과를 평가를 하고 3, 4분기 경제 대책에 대해서 노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또 이 북한의 대남 동향에도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죠. 네, 지난주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제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 제의한 내용 뭐였습니까? 네, 지난주 7월 10일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7월 17일 개최할 것을 제의를 했고 추석 계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고 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적십자 실무 접촉을 7월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시급성과 또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라고까지 수정 제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어땠죠? 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7월 11일 그 통지문을 통해서 두 회담을 모두 유보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는 조평통 서기국에서 그 7월 11일 그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을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7월 10일에 제2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북한은 회담이 있던 당일 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회담 상황을 신속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가운데 우리 측의 무성의한 그 입장과 태도로 인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한 한 주였는데요. 대외 동향은 어땠습니까? 그 지난주에는 그 북한은 중국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7월 11일이 그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2주년 되는 날이었죠. 이를 계기로 이 북중 간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 같은데 북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북한은 그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2주년을 맞이하여서 북중 관계를 피로써 맺은 그 친선 협조 관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중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북한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그 북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난 최룡해 특사 파견도 이러한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과는 달리 미국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그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사령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주 7월 10일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유엔 사령부가 조선반도 전쟁 위험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대국 간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 해체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와 관련한 소식도 궁금한데요. 북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보였죠? 네, 그 조청년의 기간지인 조선신보는 7월 10일 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의 석방 조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조선신보는 배준호 씨의 석방 조건은 미국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고 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미국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세요. 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7월 18일 그 2013년 동아시아 축구대회 북한 선수단이 그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7월 17일이 김정은이가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망을 또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대내적인 북한의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정전협정 체결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서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남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요? 예, 대남면에서는 그 개성공단 회담 등이 그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북한은 우선적으로 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개성공단 이외에 그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그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현 남북 관계의 시금석이다라고 한 만큼 개성공단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다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나요? 예, 북한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대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방국과의 관계는 계속 강화를 하면서 미국과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라 또는 북미 대화에 나서라는 등 기존의 입장을 지속 반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행사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각국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김정은 체제 하에서 그 대외관계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남북 모두 비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은 장마 기간 동안은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강은서 서기관 모시고 한 주간의 북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